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아임뚜렛이라는 유튜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틱장애라고 말하는 장애를 가졌지만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힘들게 라면을 먹는다든지 또는 소고기를 먹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런 긍정적인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한 달여 만에 40만 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입니다. 이분이 소고기를 먹을 때는 뚜렛 증후군 증상이 굉장히 완화가 된다는 학설이 유력하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섭취한 소고기 얘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며칠 전에 나타나서 이 아임뚜렛은 힙합 디지털 앨범을 발매한 적이 있는 홍정호라는 인물이며, 이 홍정호가 뚜렛 증후군을 갖고 있다는 것에 강한 의혹을 대중들에게 알리면서 이 아임뚜렛에 대한 주장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주작이다, 아니다, 또는 중립기어 박는다 등의 의견을 표시하셨는데요. 결국 아임뚜렛이 직접 자신은 래퍼 활동을 했던 홍정호가 맞으며 자신은 뚜렛 증후군 증상을 과장해서 영상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임뚜렛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행위를 홍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올린 사과 영상에서처럼 원래는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했다는 거니까 결국 모든 영상의 주작을 인정한 것이죠. 뚜렛 증후군이 실제로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되는 심한 행위를 가짜로 했다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그리고 이 아임뚜렛은 이런 주작 행위로 단기간에 8,000달러 정도를 벌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였으니 사기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 라고 분노를 표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이 홍정호 씨를 과연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에 대해서는 이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행위자가 누군가를 속여먹는 기망 행위를 해야 하고, 여기에 속은 피기망자가 처분 행위를 해서 이 속여먹은 사람 등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그리고 이익의 취득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죠. 이걸 아임뚜렛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아임뚜렛은 마치 자신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뚜렛 증후군이 있다고 시청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유명해져서 수많은 조회수와 구독자를 얻었죠. 그리고 이 영상 클릭에 따른 유튜브 광고 수익이 발생해서 이 광고 수익의 일정 부분인 900만 원 정도를 아임뚜렛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속이는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실제 구글 광고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영상 조회수가 일어나는 방식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떤 영상을 보면 우리의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영상이 피드에 뜨거나 추천이 되면 이건 또 뭔 영상이지? 하면서 누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임뚜렛 영상을 보신 분이 반드시 아임뚜렛의 거짓된 행위에 속아서 영상 조회를 했다는 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속아서 조회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속은 분들이 몇인지, 그리고 안 속은 사람들이 몇인지 확인하기는 아무래도 불가능에 가깝겠죠. 이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되기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아임뚜렛의 영상을 눌렀을 때는 썸네일만 보고 이 뭐야? 뭐 이렇게 라면 먹는 영상이 이렇게 조회수가 높아? 라면서 눌렀지 이 사람한테 속아서 누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시청자분들의 영상 클릭 또는 터치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고는 해도 이 터치나 클릭이 사기죄에서 처분 행위가 되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아임뚜렛이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후원 계좌를 연 후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장애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너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하고 이걸 보고 몇몇 분들이 장애인을 위한 후원을 하겠다면서 슈퍼챗을 쏘거나 또는 계좌에 직접 돈을 이체시켰다면 그때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하지만 이런 일은 없었고 현 상황으로 본다면 아임뚜렛은 아무리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처벌을 받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뚜렛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식으로 영상을 올려놓고 이 거짓된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굉장한 상처를 입혔음에도 법으로는 혼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촬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자면 이분은 지금 영상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결국엔 지금 다 내려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영상이 올라가 있는 동안의 상황을 보면 광고가 없다고 하면서 광고가 달려있는 영상을 그대로 놔두는 등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계셨거든요. 유튜브 영상은 10분이 넘으면 광고를 중간에 몇 개 더 넣을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노란 점, 이거 광고가 나오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로 광고가 없다고 해놓은 시점에도 거짓된 영상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이런 거짓 행위를 한 것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자신이 처벌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이랬던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처를 했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나저나 작년에는 뭐 집 앞에 박스에 놓인 유기견을 발견했다고 주작하는 동물 채널이 있었는데 이번엔 장애를 주제로 이런 주작이 생기는 걸 보니까 다음 주작러는 뭔 주제로 활동을 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랜슬롯 안부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네요. 감사합니다.